제가 그 올해 1, 2분기에 대표님들이 어떤 스토리로 엄청 힘들게 대출을 받았는지를 참 많이 들었는데 눈물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제가 허윤성 국장님한테 제일 많이 받는 문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어쩌다가 이렇게 그 어떻게 발로 뛰고 계시길래 제 전화는 안 받으시는지. 가치키움이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일반적인 장터나 오픈마켓 행사가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키움에서는 이제 혁신기관에 그 얼굴을 보지 않는 장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작년에 3회 정도를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기관만 이렇게 장터 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장터를 좀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처음에 한 개 기관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6개까지 늘어났고요. 7월 달이 되면 한 개 기관이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7개 기관이 이 비대면 장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혁신기관이 전체가 16개 기관인데 행정기관이 한 2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이라고 불리는 아주 소규모 기관이 있어서 사실상 7개 기관이면 거의 대다수의 기관이 참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 그 오픈마켓 행사를 주로 장터나 이렇게 밖에 나가서 판매 행위를 많이 하셨던 기업들이 타격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저희 자랑 같긴 하지만 많은 기관들이 좀 참여를 하고, 또 식음료 쪽이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제 뛸 때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안하고 기관 담당자들 만나고 할 때는 그런 게 될까요? 뭐 이런 거 의구심.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그렇게 팔면 판매가 될까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두부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두부를 이런 공공기관에 팔 수 있을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만 해도 약 20여 개 정도 나갔거든요. 우와, 박수. 네. 저번 주에도 좀 한 20여 개 나가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물론 액수는 적겠지만 그래도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관 담당자들도 좀 생각을 바꾸어서 해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최대한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허인성 국장님한테 5월 쿠키를 살 때 저도 모르게 카드를 빼게 되더라고요. 한 20개 더 주문하고 싶은 마음이 금방 생겨서, 또 열심히 현장에서 이렇게 발로 뛰어주시니까 또 활로가 생길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사회적 협동조합 살림에서 이제 육성했던 육성사업 창업팀들이 올해 또 서로 연대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이제 제품들을 서로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이제 많은 활로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또 타격이 있는 데가 관광 비즈니스 쪽인데, 발산마을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발산마을도 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관광객들 위주로 공간 수익들을 많이 창출을 했어요. 이제 프로젝트나 마을 축제 같은 것들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은 이제 실제로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는 되지만, 공간이나 팀별로 이렇게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좀 미흡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을에서 차도 사 먹고 하룻밤 자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캠프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 올해는 실은 코로나 영향으로 마을에 방문객이 거의 이제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 협동조합 식구들 그리고 마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저희가
그 도시재생 사업단을 운영했었던 그 사회적 경제 팀이 이제 서울 팀이 있었는데 공공 프리즘이란 팀에서 이제 발산마을 공감들한테 사회적 경제 코로나 지원금을 이제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팀별로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생겨났을 때 이런 작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서는 매뉴얼이라든지 대처법이 지금은 이제 없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런 사회적 경제 좀 조직에서 그런 지원금들을 지원해 줬을 때 그런 고비들을 조금 넘기고 오히려 이제 지역에 있는 저희가 골목골목별 도와드려야 할 계층들을 이제 도움도 드리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좀 초기에 사회적 경제 진입한 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배 사회적 경제 팀들이나 광주에도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서 어려울 때는 조금 자금을 좀 도와주고 또 오히려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신생 팀들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자금이나 인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사회적 경제 자금을 빌려 쓰고 그런 사회적 경제 서비스로 좀 갚는다던가 이런 좀 시스템들이 조금씩 갖춰져 나간다면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특히 사회적 경제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임팩트 투자인데 초기 기업들한테 임팩트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환원 받자.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재무제표 평가를 하지 말고 다른 금융지표를 두고 평가하자는 얘기들이 서울에서만 지속이 되고 있고 혁신금융제도 같은 경우도 특히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출자해서 만든 금융도 서울 쪽에서 많이 작동하고 있어서 이 당사자들이 유통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기금 조직을 만드는 것도 꿈인데 저희 강주에도 금방 저희가 꼭 청년기일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특히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에도 당사자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사업계획서들 들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이 많이 찾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일단은 거의 모든 현장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은 전면 중단 또는 뭐 연기된 상황이어서 사실은 올해 초는 정말 기업들하고 같이 손잡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또다시 이제 7월달 들어서 아쉽게도 북구에 좀 확진자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연합회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코로나19 또는 혹은 기타 다른 컨디션 조건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 미리 좀 준비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올해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또 예상치 못한 혹은 또 예상할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건데 올해 먼저 좀 한번 사업 계획도 그전과는 다르게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도시 생활 이런 도시 사회 속에서 그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이제 전파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마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북구에 저 연합회 조직에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또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좀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그렇게 좀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광주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1, 2, 3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매출이 0인 기업이 많았고 제일 타격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빚을 끌어다가 했는데 올해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활발해야 되는데 매출이 1, 2, 3월에 0원이어가지고 고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러 가도 자기가 작년에 장비 투자 때문에 했던 대출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던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특히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특히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크기의 금융들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요. 네, 우리 빨리 좀 서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특히 그 재력이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지역에 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아요. 우리 뭐 일본 부자, 중국 부자, 서울 부자, 뭐 미국 부자 해가지고 다 사귀어서 이렇게 또 같이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경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서 좀 뚫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제가 어려운 질문은 조석 대표님부터 하기로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가장 빚이 많은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어려움을 극복해야 갚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구조고도화 자금 사인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들 이야기하죠. TV만 켜도 포스트 코로나, 뭐 뉴노멀, 뭐 이렇게 일상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한테는 포스트 코로나까지 버틸 수라도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실 코로나 이후 상황이 아니라 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 전에까지 버틸 수 있을까? 차라리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한테 더 맞는 용어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출구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출구 전략이라는 게 그냥 가장 안전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뭐 인력의 감축이라든가 뭐 고정비 지출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가장 지출이 큰 게 아마 인건비일 텐데, 그건 또 사회적 경제 기업하고 배치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이렇게 대출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규 개발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기업마다 처해진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일의 어떤 그 협업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차원의 일을 좀 고민해보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 거버넌스 저희 분과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끼리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출구 전략을 짠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멤퍼스의 창고를 다른 꼭 필요한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유한다거나, 뭐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게 부족한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도와준다거나 해서 서로 도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것만이, 인력을 줄이고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고 변화해야 가야 되는데, 뭐 창의의 아이콘이라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았을 뿐이라고.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면서 그 좀 예전에 그냥 허투루 봤던 거를 좀 지금은 좀 더 소심하게 세심하게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포스트 코로나가 가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꾸 미국 분을 인용하시네요. LA에 지사가 생겼다더니 요새 계속 미국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 국장님도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 특히 북구 사회적경제연합회가 그 우리 강주역 주변의 경제 기반 도시재생 사업들과 또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계시고, 예, 출구 전략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저희는 지금 사실 연합회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들은 위기겠지만, 연합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업의 요구와 컨소시엄과 협업의 요구들이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역 인근으로 해서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 그리고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 단위 사업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그렇게 탄탄하게 꾸려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해봤다라는 이유로 연합회로 많은 요청들이 오고 있고 또 믿고 맡겨주시고 또 미래를 좀 설계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방식들이 이 시대에 좀 맞게 또 변화를 꿈꾸고 있고 또 변화돼야 하는 것은 맞고요. 올해 못지않게 또 내년에도 또 이게 사실은 중단되고 나면은 그게 또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중간 지역 조직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또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린 뉴딜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다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해서 좀 사업들을 고민해가지고 준비하면 좀 특히 초기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요. 특히 이제 도시재생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발산마을로 마이크를 바로 넘겨볼까요? 네. 고민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소규모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데 특히 지역 기반의 동네 기반으로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금 비즈니스를 여름에 특히 또 여행 그 휴가철이 지금 막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텐데 어떻게 출구 전략 짜고 계세요? 없나요 출구가? 근데 이제 출구까지는 저희도 아직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코로나 이제 상황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이제 동네랑 생활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 밖을 이제 못 나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단축돼서 동네에 이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동네에서 그렇지만 집에만 있거나 동네에만 가만히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이 또 경로당에 모이시지 못하고 각자 혼자 집 안에만 이제 사시면서 마을의 그런 우울하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실은 많이 했어요. 일단은 이거를 해결하고 수익을 다른 데 찾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나가긴 어렵고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 저희가 제일 좀 계층으로 봤던 게 초등학생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뛰어놀아야 되는데 집에만 있는 초등학생들하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 이제 두 계층을 대상으로 마을에 이제 정서적인 돌봄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체험 키트를 집별로 이제 나눠주고 저희가 유튜브로 강의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받아서 마을의 벽화를 저희가 설치해서 다시 아이들에게 그거를 보내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지원금은 받지만 돌아다니시기가 위험하시기 때문에 장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이제 휴지라든지 쌀이라든지 떨어지면 이제 저희가 좀 장을 받아가 이제 갖다 드리고 하면서 좀 골목 사람들끼리는 만나서 지내기 때문에 좀 골목 안에서의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좀 같이 이겨내 보자. 그래서 그런 응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저희도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씩은 생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보면 우리가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마을의 수익은 어떻게 내야 할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발산마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도록 하십시다. 네, 발산마을을 응원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그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으로 해서 발산마을에서 지금 손님 맞이를 많이 안 한 덕분에 송명은 대표님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사실 저희는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네 비즈니스를 좀 시 단위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아닌가 하고 저희랑 많은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치 키움에서 고민하는 포스트 코로나 특히 공공구매 부분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가치 키움에서는 사실 그 제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제 방역 소독 부분 기업들하고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좀 제안을 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 또 기관에서는 사회공헌 기금을 그냥 단순하게 기부금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함께해서 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마스크, 특히 이제 천으로 만든 수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한 개 기업만 참가해가지고 물건 사다가 그냥 기부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자원봉사 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제품도 만들고 했었는데, 현재 이제 이후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들을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저희 또한 아무리 이 기관 담당자를 안다 하더라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은 들어가기 전날 차량 번호, 뭐 인적사항, 문진표 이런 거 먼저 다 작성해서 내야 되고, 일정도 다시 잡아야 되고. 근데 다시 뭐 가을이 되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기관들과 함께 우선 구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인가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대규모의 행사 이런 건 다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들 또는 사회공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업,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가 했을 때 나오는 사은품을 사회적 경제 쿠폰으로 대신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뭐 액수는 적지만 커피 쿠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GS25나 뭐 이런 편의점, CU라든가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 상품권을 대체하고, 또 흔히 큰 커피숍 체인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쪽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커피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수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가지고 쿠폰 사업도 좀 확대를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 단순하게 어떤 물품이나 기념품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기관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찾아서 기관하고 협의해서 좀 연동할 수 있도록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또 수치화해서 목표량은 또 정해 놓으면 좋잖아요. 포스트 코로나 출구는 추석 선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판매 목표액이 있으시다면. 상당히 너무 어려운 제가 질문이네요. 직구를 날렸나요? 예. 저희가 뭐 예정은 한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 그러면 에너지 있게 20억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패널들이 의자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한번 내려와 보실까요? 마이크 한번 드시고. 예.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허윤성 국장님부터 좀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마이크를 한번 갖다가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여기 대본에 없던 건데 그냥 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함께 마음 모아주고 계신지 이야기를 두 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딱 두 분만. 그러면 예. 이 그 다음에는 자리, 예. 유진 국장님이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고 각자 한 명씩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자리를 제공해 주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은 그래도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이종국 센터장님 이야기를 한번 자리에서 여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잠깐 다리를 폈으니까 다시 이제 앉을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센터장님? 예, 포스트 코로나는 뭐 뉴모랄이라고 하잖아요. 뭐 앞으로에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유라하고, 일반적으로 뉴노말이라 하는 이유는 이제는 거부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이제 그게 기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 하는데 저희들도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지만은 요즘 많은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그 우리도 고민하고 할 때 저는 요즘 많이 쏟아지는 게 우리 옷에 맞는가 그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많은 좋은 거 있지만 맞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 속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저희들은 이제 현장하고 접점을 좀 찾아보면서 맞춤으로 그 수준에 맞게 하나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앉아서 고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수록 아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야 된다. 서로 자주 만나고 이런 자리지만은 이제 그 시작이란 말도 썼지만은 자주 알아가는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좀 예고하고 이렇게 고맙겠고요. 그러나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예, 참 뭐라 하나 좀 뭉클해지고 항시 보람도 느끼고 있지만은 오늘 특히 좋네요. 네. 네, 우리 센터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유진 국장님은 어떤 분의 목소리가 듣고 계십니까? 듣고 싶으신지. 예, 예고하고 저는 한상근 팀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요. 네.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네, 한상근 팀장님이 추천해주신 이정수 주무관님. 네, 마이크도 바로 옆에서 전해주시면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이게 예고 맞나요? 네. 예, 예고했습니다. 예, 아까 옆자리로 갔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일자리 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짜 엉뚱하게 주시면 곤란한데요. 이 참 그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기념식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잖아요.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마켓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게 됐지만 근데 이렇게 재밌게 우리 스타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적 경제에 새로운 힘을 봤거든요. 연대와 협력. 실제로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예, 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저는 다시 봤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다고만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정말 힘들까? 다 힘든데 국민들 전부 다 힘들고요. 다 힘든데 우리 사경이들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정말 작은 기업들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너무 힘들 텐데 근데 이렇게 힘든데 나 힘들다고 물론 이제 힘들다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대구나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정말 나도 힘들면서 자기도 힘들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못할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도 함께 이렇게 민간 저희 거버넌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 그리고 작은 것부터 우리 막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같이 서로 논의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놀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너무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고 없이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많이 당황했을 텐데, 당황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좋은 출구 전략 중에 하나는 또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정책관실의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사회적 경제과로 또 독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뜨겁게 또 시장님도 만나보고 또 의장님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또 사회적 경제과처럼 이렇게 좀 독립적인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무관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코로나 관련해서 광주 사회적 경제 미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찝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특히 대구와 연대했던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또 허인성 국장님이 대구와 어떤 뜨거운 인연을 소개해 주실지. 예, 대구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좀 도와주자. 이럴 때 함께 어깨를 감싸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약 3천만 원어치 물품과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고요. 그때 사회적 기업 협의회 유광수 회장님, 그다음 박상은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직접 1톤 차를 몰고 직접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에서는 사회공헌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전력거래소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마스크라든지 소독, 방역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 아동센터가 강주 지역 지역 아동센터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은 것도 빠뜨리지 않고 이 소독 방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직접 다 가셔가지고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에다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제작해서 좀 배포를 했었고 특히 꾸러미라고 부르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는 독거 노인분들한테 뭐 소독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아까침에 발산에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물품이 골고루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